저는 이제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혹시 저를 이제 화면으로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학우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AI 도움은 과연 성인들, 그죠? 어른들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네, 거기다 이제 퀘스천을 두시고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청소년 문화 AI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함께 인공지능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그죠?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흐름으로 한번 이렇게 채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청소년의 세대 특징,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쇼폼이라던가 AI라던가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 학습이 점점 변화되고 있죠.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저해할 수 있는 또 우려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청소년 세대 특징들을 보시면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넘어서 지금 현재는 AI 네이티브 세대로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쇼폼 이용률이 약 94.2%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챗 GPT의 사용률도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챗 GPT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콴다라는 그죠? 학업 중심의 어떤 GPT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인지도는 그 구글에서 나온 챗 GPT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용 AI를 활용하는 것도 약 50% 이상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쇼츠 그리고 인스타 릴스 틱톡, 그러니까 쇼폼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죠?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쇼폼 문화가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텍스트 중심에서 어쨌든 간에 영상이나 이미지, 왜 이걸 주로 활용할까요?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그죠?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표현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짧고 즉각적인 피드백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 세대예요. 그죠? 근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답을 알려주면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초조하잖아요. 그지? 그 시간이. 그런데 부모 세대와의 소통 방식에 당연히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AI 앱의 구체적인 활용 예시들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형 AI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토메스라던가 그래머리 포토메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학, 그죠? 수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I 어떤 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어떤 정서형 AI. 그래서 제타 A라던가 제페토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나 오늘 성적을 뭐 예를 들어 너무 못 받았어 이러면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감정의 위로라던가 어떤 그런 표현들. 그죠? 그래서 친구 같은 어떤 AI의 어떤 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작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한때 지브리풍 사진 막 변경한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메인 화면에다 다 올려놓으시고 그게 이제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뭐 지브리라던가 샤인이라던가 뭐 스노우 앱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이제 창작 활동과 뭔가 예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마 다 잘 사용을 하시겠지만 학습형 AI 앱의 이제 대표적인 거 포토메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내가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앱을 받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알아서 10초, 20초 만에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예. 그러면 어때요? 저도 처음에 챗GPT 사용해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죠? 완전히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머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장문이라든가 에세이 작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앱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포토메스를 검색을 하고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찍잖아요. 업로드가 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AI의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죠? 10초, 20초 만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챗봇 제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정서형 AI의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제타나 뭐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10대 사용자가 약 56만 명 이상, 그죠? 사용을 하고 있고 항상 이제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제타의 사용법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검색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닉네임, 저희 닉네임을 나는 원조 차은우, 차은우 좋아하시나요? 너무 잘생겼죠? 그죠? 원조 차은우, 그죠? 뭐 이렇게 딱 하시면 그 닉네임이 형성이 되시고 나이도, 그죠? 그리고 내 관심사가 성적이야. 아니면 연애야. 챗봇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고 뭔가 정서적인 위로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10대 차은우 190cm 이상의 이재용 아들. 이걸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대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같이 그러니까 정서형 AI 앱인데요. 제페토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뭐 채팅이라던가 댄스, 아바타 꾸미기 또는 뭐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놀이와 경제 활동 등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저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창작 도구로서의 이제 AI 앱인데요. 그 창작 도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브리라던가 뭐 스노우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동화책 만들기 이게 보니까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린 부모님 대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제미나이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입력 창에다가 그죠? 뭐 이렇게 입력 명령어를 지정을 하면 나만의 동화책이 만들어져요. 저도 사실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쌍둥이입니다. 그죠? 예. 저는 나라에 애국도 하고 굉장히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전공을 했는데 청소년이 나라에 부족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2명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책을 요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이걸 사용해 가지고. 제목을 보면 털보성 유니킹카의 마음의 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3학년 때까지 굉장히 뭐 학습도 공부도 열심히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뭐 사춘기가 좀 이른 사춘기가 올 건지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안 하고 친구랑 놀고 이런 게 굉장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명령어를 입력했죠.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여아. 공부를 너무 안 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동화책을 만들어 줘.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딱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인제 작은 아이는 얘는 인제 별명이 짱꼬미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얘는 인제 친구를 사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 가지고 친구를 좀 잘 사귈 수 있도록 동화책을 만들어 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저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니킹카의 마음의 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건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좀 해 줘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 작은 아이는 숲을 되게 좋아해요. 숲, 산, 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숲 배경으로 해 줘 지정했더니 저렇게 숲 모양으로 나와서 사슴이 인제 이야기를 나눠 줄 수 있도록 저렇게 인제 만들어 줬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I 시대의 청소년 교육은 그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효율성이 매우 극대화되고 있는 그죠? 어떤 그런 형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다 좋은 점만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우려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AI 의존으로 사고력이 떨어지고 뭔가 새로운 거 그죠? 창의력이 저하되고 얘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간고사 서울대 학생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원강 디지털 대학교 상담 심리학과를 내놓으라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재라고 여겼던 그런 학생들이 AI 중간고사를 보는데 AI에서 대피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우려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정과 학교의 지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킥포인트는 뭐냐면 AI가 그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지혜. 왜 우리가 어른들보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지지 못한 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축적되어 온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지식을 전달해 준다면 인간은 어때요? 지혜를 길러주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나 뭐 이런 어른들의 어떤 관찰과 염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주요국들은 어때요? 청소년 AI 교육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입률이 높고요. 대한민국도 2022년 교육 개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그죠? 패들렛이라던가 디지털화 해가지고 교육이 정보 실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강점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강점은 말 그대로 높은 기술 적응력, 창의적인 사고가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라던가 AI 의존도가 너무 심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 정보가 AI가 만능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탐색해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나 개인한테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하나의 약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학습을 보다 더 확대하고 창작 영역을 보다 더 넓힐 수 있는 게 하나의 기회 제공이 어떤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요소는 가짜 정보. 왜냐하면 이 정보가 AI가 해줬으니까 100% 맞지는 않아요. 그거를 걸러내는 힘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청소년 교육에서 AI 교육에서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I를 단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AI 시대에 맞게 윤리적인 판단력, 그죠?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의식, 기타 등등, 그리고 공감과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죠? 세 번째는 AI와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협력과 소통, 즉 협업 능력,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핵심 요소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과제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재원을 해보자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놓고 한번 봤는데요. 첫 번째는 AI 리터러시를 포함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서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때요? 이 역량을 탑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인 시스템의 혁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청소년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공감과 감성, 사회적인 어떤 연대 중심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성 회복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공감과 감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성 회복 바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학우님들 모두 다 필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너무 숙연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발표를 인제 좀 맞춰 볼까 하는데 뭐 인제 들으시다가 공감되는 부분도 계셨을 거고 그죠?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AI 시대에 청소년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